저희 아이가 자주 보았던 디즈니 영화 중에서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알라딘이라는 영화 외에 이번에 또 뭐 실사판으로 개봉한 인어공주, 라이언 킹, 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뮬란이라는 영화였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요즘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보면은 모르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시간이 좀 흘러서 그런지. 근데 이제 그 영화의 속편으로 나왔던 뮬란 2에서 굉장히 아이가 좋아하고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었어요. 레슨 넘버 원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수업도 하고 최근에도 주니어 스쿨에서도 가르치고 했었는데요. 예, 이 노래가 되게 재미있어요. 일단 멜로디도 재미있고, 예, 그리고 막 여자친구들이 남자처럼 무술을 배우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무술이라는 이제 남자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코드와 여자친구들이 여자 사부님한테 배우는 그런 설정 자체가 여자친구들한테도 어필을 하기 때문에 양쪽을 뭐 다 충족시켜 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전에 아이가 좋아했을 때는 그냥 멜로디가 재밌다. 이렇게 가서 보면은, 예, 그 장면이 너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 이후에 그 노래가 생각나가지고 제가 워크शी트도 만들고 아이들한테 이 노래를 가르치면서 봤더니 가사가 아주 기가 막혀요. 예, 그래서 이 가사를 가지고 동의어, 반의어 뭐 이런 거, 반대말 찾기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영어 콘텐츠에서 많이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쉽고 중요하고 재미있는 단어들이 또 곳곳에 나와요. 물론 어느 노래나 그렇겠지만 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밸런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earth, sky, day, night, sound and silence 해가지고 이렇게 반대말이 계속 초반에 가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재미있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노래에서 가장 이제 동양권의 어떤 무술에 담긴 어떤 철학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 곳에만 치우친 편협한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두 번째 2절에서는 아주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럼 굉장히 이제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이제 철학적인 부분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만한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화도 한번 보시고 영화만 해도 진짜 그 서로 나눌 얘기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근데 노래까지 같이 얘기를 나누시면 좀 뜻깊은 콘텐츠 나눔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킬 때, 이제 엄마표 영어를 시킬 때도 그러지만,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어떻게 더 시켜야 되는지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정말 10여 년간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느껴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그 유튜브를 하면서 한 4, 5년, 5년 전쯤에는 어떤 질문까지 기억이 났냐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주말에 좀 시간이 많다고 좀 아이에게 좀 여유가 많은 것 같이 느껴지신대요. 그래서 주말에 아이한테 뭐 시킬 만한 수업이 없느냐 이런 질문까지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이들은 놀 때는 놀아야 된다라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 어머님도 굉장히 아이에 대해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그 영어 활동들 말고도 무엇인가 더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좀 있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질문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예. 주말에까지도 아이가 수업을 해야 된다면 저 같으면 너무 싫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 주말에는 좀 마음껏 놀게 해주시고 우리말 영상도 볼 친구들은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좀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라는 그런 답변 영상을 한번 예전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비슷한 사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무엇인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 사고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제 그 완벽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이가 부족한 듯 보이면은 뭔가 불안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엄마의 불안을 아이에게 이제 투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엄마의 불안감을 뭔가 해소시켜 주고 싶은 마음에 아이가 뭐 순종적으로 잘 따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죄책감이 아이 마음속에서 이제 싹 트고 또 엄마의 그런 불안감이 또 전이 되어서 아이마저도 그런 완벽주의 성향이 또 전염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그런데? 라는 생각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드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죄책감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좀 완벽주의적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좀 완벽주의 자체가 선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꽉 채우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듯한 그런 문화였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고도성장의 시기를 겪어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 문화 자체가 하나라도 틀리면 큰일 나는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전 국민적으로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나중에 후천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완벽주의가 절대 선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이제 드리게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완벽주의를 이제 추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성향마다 또 다르시겠지만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인데 저 되게 완벽주의적인 것처럼 잘못 아셨다. 나중에 저를 만나보면은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설렁설렁 하는 그것도 안 좋은 점이 분명히 많습니다만 어느 하나가 절대 선이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를 할 때 우리가 그런 실수를 좀 저지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주의가 줄 수 있는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의 불안이 투사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삶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 설렁설렁한 경우에는 뭐 이제 단점이야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지만 어떤 성향이든지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 그 레슨 넘버 원에서 뮬란이 가르치고자 했던 그 철학,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립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예전에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사립학교에 다니는데도 아이들이 굉장히 학원을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립학교에서 좀 공부를 엄청 시키는 거를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하교 후에 또 다른 학원에 가서 또 과밀한 분량의 학습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교육계나 심리학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 동의하실 거예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립학교의 공부량을 만약에 아신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것도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우리 학교의 공부량이 조금 지나치다 하시면 저는 사립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그런 어떤 또 다른 수업을 해서 완벽하게 꽉꽉 아이의 삶을 뭔가 학습으로 꽉꽉 채워주는 것보다는 여유를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뇌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완벽주의적인 생각을 조금 아이 입장에서 좀 생각하시면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설렁설렁 하는 경우에는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꽉꽉 채우지 않기 때문에 뇌가 좀 살아서 움직이고, 작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여백의 중요성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 채워주는 그 빡빡한 그 로드맵이라는 것이 학교 후에서까지도 계속해서 또 다른 로드맵으로 아이의 일상에서 채워진다면 그것만큼 뇌에 좋지 않은 그런 활동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남들도 다 하니까 같이 또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남들 때문에 또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게 어디선가 역사적으로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이런 사고를 한 어떤 한 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자꾸 이렇게 드러낼 때 이것이 조금이나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이거는 학원을 보내시는 분들도 제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일상에서 너무 꽉꽉 채워주는 것보다는 조금 설렁설렁하게 함으로써 뇌에 여백을 주어서 아이들이 정말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정서의 여유를 반드시 채워주셔야 한다라는 점, 그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설렁설렁하는 분들의 또 장점이 있어요. 설렁설렁하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든 이제 도전하기가 쉬워요. 이게 완벽주의적인 분들은 도전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완벽해야지만 무엇인가를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자꾸 미루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만사 모든 것에는 항상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무나도 놓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살짝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큰일 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오늘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